한국 사회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하면 아마도 치킨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이기에 이전에 또 물가의 기준이 되고 자영업의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경기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바로 그 치킨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치킨 가격부터 치킨집 폐업과 관련된 배경까지 치킨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전국 골목이나 거리 어디 가도 항상 볼 수 있는 가게가 아마 치킨집일 맞아요. 것 네. 같은데요. 수원에 최근 이제 영화 극한직업에 나와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수원에 가도 이렇게 통닭거리 이런 네. 치킨거리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 거죠, 거기도? 저도 거기 종종 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수원시청역 인근에 예. 인계동이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통닭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가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는데 네. 이 영화 때문에 뭐 더- 이제 왕갈비만 통닭이 이렇게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수원이 이게 치킨집이 굉장히 많이 네.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원 치킨집 몰려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폐업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배경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치킨집이 가장 많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한 784개가 이렇게 창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폐업은 898개. 그래서 올해 창업보다는 폐업하는 곳이 더 많다 이렇게 통계가 이번에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지난해 치킨집이 예를 들면 인계동 같은 경우 5개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경쟁이 심화돼서 매출액이 한 19.5% 정도 감소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통닭거리 같은 경우에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 과당 경쟁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은 감소하고 이 반면에 영업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치킨집의 영업 이익은 89%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업 비용은 6,2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서 네. 결국에는 영업이익도 1,4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못 견디는 그 치킨집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치킨집 하면 굉장히 인기도 있고 워낙 네. 많고 다 남녀노소 좋아하다 보니까 일 그만두면 직장 속된 말로 때려치면 네. 치킨집 차리면 된다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치킨집을 두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간식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무난한 점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무난하다. 그리고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별다른 기술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가맹점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편리하게 그런 조리 방식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디자인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또 그냥 밥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돈은 많이 벌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이렇게 않겠냐. 접근을 하시고 예. 또 음식점 같은 경우 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 아무리 치킨 일을 하더라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빚을 얻어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익을 더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 이게 2014년 통계인데 치킨집을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폐업하기까지 평균 수명이 2.7년 이러면은 사실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짧죠. 예.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네. 좀 버텨줘야 되고 이런 어떤 잠정적인 추계치도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2.7년이고요. 80%가량이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과당 경쟁 등으로 버틸 수 없는 점들이 있고요. 또 자신이 개별적으로 이제 소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료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버텨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버티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런 점이 이제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치킨값 요즘에 배달비까지 하면 네. 2만 원을 훌쩍 넘는 맞아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럼에도 생닭 가격은 사실 1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마진, 그러니까 수익이 남아서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으면 통닭 같은 경우 납품가가 한 4,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17,000, 5천 원 8천 원 한다거나 이상은, 뭐 네. 2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뭐 그런 재료비 가격이 일단 인상됐고요. 네. 또 이제 임금도 이제 인상된 측면들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앱 수수료라든지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도 뭐 3, 4천 원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들 같은 경우 3대 이 프랜차이즈점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오히려 이 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실제 이제 가맹점들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비를 좀 뻥튀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뭐 2.2배 정도 높게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가를 공개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구입한 그 액수와 그 가맹점에 줄 때 가격 차이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최근에 네. 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에 관련돼서 지금 발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발표가 되면 본사들은 그걸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치킨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이걸 발표를 하도록 이 재판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본사는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영업 비밀이나 그렇죠. 이런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하란 말이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아닌가. 좀 투명하게 보이면 이제 예, 그거에 대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소비자 편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도 그 한 대형마트에서 통큰 치킨 아, 행사를 네. 했었는데 네. 그때 한 마리에 5,000원을 원인가? 받았단 예, 말이죠. 그리고 그랬었죠. 얼마 전에 또 이 행사를 또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0원으로도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점은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골목 상권에서는 이제 그걸 감내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점포를 운영하려면 일단 재료비도 그렇지만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배달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다 구매하라는 거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배달료라든지 앱 수수료라든지 또 매장 점포료 같은 걸 안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낮게 되겠죠. 그리고 골목 상권을 좀 이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5,000원 그 통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 좀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용할 수밖에 없는 큰 측면도 있는 것이죠. 만약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은 싸운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품질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맛있는 통닭을 그러네요.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어떤 획일적인 통닭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도심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이제 여러모로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치킨 사업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영업이익을 남기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쉽게 들 수는 있겠지만 금방 또 나오게 되는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치킨 산업 자체가 그러면 정체됐거나 뭐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닭고기를 많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쵸, 치킨을 더 소비량은 많이 많죠. 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2013년에 1인당 한 1.5kg 정도의 닭고기를 드셨거든요. 한 그런데 해에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에 한 14.1kg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닭고기 특히 이 치킨집에 관련돼서 연평균 성장률이 10%가량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맛있는, 더 색다른 이 치킨을 좀 기다리고 있고 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제 잠재적인 시장 역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창업은 한 6,200개 정도, 폐업은 한 8,400개 정도 돼서 이제는 정말 맛있고 선호되는 그런 치킨집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웬만한 네. 그런 치킨집을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측면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밥은 먹고 살겠지라고 해서 이제 무리하게 처음에 초기 창업 비용 같은 경우를 들이게 되면 네. 이제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제2금융권의 금리가 높은 곳에서 대출을 돈을 받을 빌리게 경우. 되게 되면 네. 더 가중 부담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여력이나 여러 네. 가지 어떤 수익 타산 구조를 따지고 지역을 좀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네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이 늘려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승산이 있겠지라고 하는 좀
막연한 생각이겠죠. 예, 기대와. 세밀하지 못한 네. 접근이 이런 폐업 사태를 좀 불러일으킨 점도 있고 심지어 이 자영업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부족한 점들도 네.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어제 나온 기사 같기도 하고요. 그 지역별로 선호하는 치킨 브랜드가 다르더라고 혹시 보셨나요? 지역별로 치킨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국 단위도 있고요. 또 예. 특히 사실은 우리가 주안점에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그 모모 통닭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특화 대금에서 이제 거리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프랜차이즈 방식하고 지역 골목 상권 방식과 좀 약간 다른데 지역에 하나의 이제 통닭 맛집이 생기게 되면 네네. 그런 비슷한 통닭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하나의 거리를 형성을 하게 돼요. 예. 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 하나의 명소화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특화된 이 치킨 거리가 생기는 것이 네. 결국 윈윈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명 브랜드 쪽에 치킨집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영업 이익이 이제 적게 되고 네. 짧은 기간 내에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치킨집 관련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